자, FA를 제압하는 자가 스토브리그를 제압한다. 강백호 100억 원의 전격 하나 이글스와 계약. 와, 이글스 팬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우시 선수를 사면 왜 내 배가 아프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밌다, 놀고 싶다, 너 볼만하다 생각하시면 하이프도 좀 눌러주세요. 그거 돈 안 들잖아요. 미국 간다던 백호가 반나절 만에 비행기가 유턴을 했는지 빠꾸를 했는지, 백호야 너도 낭만 찾아서 미국 가는 듯 했더니 별 수 없는 빵백호였냐. 성심당이 그렇게 좋았냐. 역대급 타격 재능의 안식처는 대전이었다. 빵의 도시, 성심당의 도시. 자, 우선 눈여겨볼 거는 한화 이글스의 실행력이죠. 실행력 상당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소녀단장이 연금술사요. 셀캡을 막 빚어내 이 양반이.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2차 드래프트 여기서 안치용, 이태양, 배동현, 이상혁 무려 4명의 선수를 셀링 처분하고 11억을 받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안치용과 이태양과의 FA 자녀 연봉을 장부에서 덜어내면서 다시 한화 이글스가 셀러리 캡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실탄을 장정한 거야. 찰칵찰칵 쌍권총이죠. 여기 이제 밀덕분들, 밀리터리 덕후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 탱크니 전투기니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국가가 대체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그래, 비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 우리는 그냥 탱크로 소총 쏘고 이러는데 저쪽에도 깝쳐 핵무기 쏜다 이래버리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KBO 리그의 비대칭 전력 뭐예요? 김승현 회장이다 이거야. 회장님의 블랙카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분은 카드에 한도가 없어. 결제만 하지 나는 내 카드에서 얼마 결제되는지 나는 몰라. 돈 써. 우승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사줄게.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거만한 게 어디냐. 돈이 곧 오타니 쇼헤이고 돈이 곧 마이클 조던이에요. 프로스포츠에는 돈이 성적이라고. 돈 없는 가난한 애들이야 맨날 오버페이니 거품이니 이런 거 걱정하는 거지. 전성기 때 뉴욕 양키스가 오버페이 걱정하는 거 봤냐? 지금 LA 다저스가 합리적 계약이니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봤냐고. 딱 봐서 전력 상승이야? 오케이, 진행시켜. 바로 이런 거죠. WAR이라는 어떤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연 한화 이글스에 100억짜리 강백호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거품을 물고 오버페이라고 얘기했던 80억짜리 박찬호의 지난 4년간 WAR이 3.53, 4.23, 2.87, 4.56인데 100억짜리 강백호의 지난 4년간의 WAR이 마이너스 0.06, 0.76, 2.19, 1.68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내가 엠팍이고 어디를 가봐도 이상하게 이 계약에는 오버페이들이 별로 안 보이던데, 너네 맨날 감독이고 단장이고 데이터 안 본다, 통계 안 본다, 올드하다 들이치더니 왜 이 계약에 대해서는 강백호 거품이다 들이 많치냐. 이거 선택적 거품인지 뭔지. 어쨌든 한화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LG랑 붙어보니까 안 거야. 요 싸대기 매치에서 밀린다. 한화가 높은 마운드의 세기로 붙어봤지만 화력 매치업에서 이거 게임이 안 됐죠. 심지어 오스틴 딘이 컨디션 난조로 상태가 메롱메롱 했는데도 개박살이 났다. 진짜 우승하려면 이거 독수리 발톱 날카롭게 갈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안 거죠. 비록 지난 4시즌에 꼴박하기는 했지만 재능만큼은 입단부터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강백호. 이 선수의 영입으로 우리 독수리 부리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오프시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최영호를 제외하면은 가장 적극적인 행보인 거는 맞죠. 자, 그럼 강백호는 진짜 한화 이글스 전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냐? 물론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지명타자는 이제 그만. 아직 30살도 안 된 20대 중반의 선수에게 지명타자 고정은 너무 가혹해요. 어제 라이브 때뿐만 아니라 제가 강백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강백호의 최근 시즌의 타격 부진은 분명 지명타자 출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4시즌, 앞에 4시즌, 데뷔서부터 4시즌 동안에는 비록 수비를 깔끔하게 잘한 건 아니지만 우익수, 1루수 뛸 때는 강백호의 타격이 괜찮았어요. WRC 플러스 130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쳐줬다고. 근데 부상과 부진, 국제대회에서의 구설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수비를 쓰지 못하고
이제 지명타자로 전환한 그때부터 타격이 꼴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직 30살도 안 됐습니다. 반대로 리그 짬밥은 8시즌이나 되는 애가 체력적으로 지금 세이브할 게 어디냐. 최영호 노인네도 아니고 대신에 지명타자를 하면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경기 내 꾸준한 집중력을 가져가기가 어렵죠. 한 경기 동안의 플레잉 타임이 지명타자 뭐 상위 타선에 배치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30분 남짓한데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게 너무나 가혹하고 싶지 않다. 최영우 같은 베테랑도 뭐 이야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솔직히 체력적으로 내가 붙여서 그렇지 가끔 수비 나가고 싶다. 이런 베테랑 선수도 지명타자로서 4시간짜리 야구 게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게 현실이죠. 분명히 수비 포지션을 뭔가 회복을 하면 강백호의 타격 재능은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죠. 포지션은 어디로 가냐? 외야로 가야 돼요. 강백호 본인이 나는 1루수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1루 할 때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우익수에 들어갈 겁니다. 강백호가 필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강견이고 송구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우익수 쪽에 배치되면은 뭐 2루타를 친 주자가 3루 도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우익수 쪽에 뜬 공을 잡아서 홈에서 보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나의 뭐 지금 현재 코너 외야수 이진영, 최인호, 김태현 이런 선수들이 강백호보다 수비는 낫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수 합쳐서 강백호가 생산해내는 이 생산력을 뛰어넘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대신 우익수 강백호를 그대로 방기하는 것도 하나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가 오피셜은 안 나오고 있지만 자꾸 요나단 페라자와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좌익수 페라자, 좌라자, 우익수 강백호, 우백호, 중견수는 진짜 이렇게 보면은 강백호, 김호령급을 데려와야 내년 외야가 좀 계산이 설 것 같아요. 중견수가 너무 피곤해. 지금 좌익수 페라자, 우익수 강백호는요. 옛날 기아 타이거즈 2010년대에 진짜 저 나지완, 이종환 세워놓고 중견수 신종길 이때가 기아 제가 봤던 프로팀의 외야에서 볼 수 있는 지랄 연병은 다 본 것 같거든요. 거의 그때를 연상시키는 수준인데 진짜 중견수의 수비자라는 선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뭐 한화가 26드래프트에서 뽑았던 뭐 그 오재원이라는 친구가 마무리 캠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인에게 너무 큰 짐을 어깨에 지울 필요는 없죠. 물론 뭐 진짜 역대급 신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캠프에서 한 걸로 지금 퉁치기에는요. 저도 보이스카우트 할 때 캠프파이어 할 때는 막 날라다녔거든요. 이건 진짜 시즌이 시작돼서 까봐야지 아는 거고 정말 박혜민을 그럼 데려오는 거냐?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제가 오늘 막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강백호의 FA 영입으로 이제 반대급부죠. KT 위즈가 20인의 보상 선수를 지명하게 될 겁니다. 강백호는 A등급이에요. 그럼 KT가 또 한화 이글스 장부에서 금액이 큰 친구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엄상백이라든지 뭐 심우준이라든지 오히려 KT에서 한화로 이적했던 이런 선수들을 한화가 전략적으로 풀었는데 KT가 지금 내야에 문제가 있잖아요. 심우준을 다시 데려온다. 그러면 또 그만큼 샐러리 캡이 비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한화가 박혜민을 영입한다. 아니면은 회장님의 블랙카드가 있으니까 아예 샐러리 캡 그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질러.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한화 이글스는 돈맛을 봤어요. 돈맛을 봤습니다. 지금 매번 하위권에 쳐져 있다가 돈 좀 쓰니까 우리가 나는 5강권에 드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한국 시리즈를 가네. 여기서 조금 더 쓰면 진짜 우리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가 되니까 지금 뭐 영입할 수 있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팀의 기조는 확실해 보입니다. 투자하자. 돈 쓰자. 박혜민 영입 못할 거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박혜민이 영입을 해서 외야 쪽 중견수 쪽의 수비를 강화한다. 우익수엔 강백호, 좌익수 페라자. 물론 수비 리스크는 있지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해서 싸대기 매치에서 우리가 다른 상위팀을 압도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서는 거겠죠. 하여튼 뭐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돈질을 하다 보면 그 FA가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부러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과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 비록 지난번에 실패는 좀 안 좋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극복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 무엇보다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팬 입장에서 신나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맨날 뭐 합리적 계약이네, 오버페이네, 이지랄이냐 손가락 빨면서 곡간 털리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단에서 화끈하게 투자를 하면서 다음 시즌 기대해라 커밍순, 이쪽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전 솔직히 그렇거든요. 강백호라는 선수의 가치가 100억 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WAR이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보면 오버페이가 맞아요. 최근 FA 선수들의 몸값을 봤을 때 WAR 1당 한 5억 정도가 평균가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의 80억 계약,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고요. 심지어 국내 수비 지표가 지금 개판이죠. 신뢰성이 없어요. 그럼 수비 가중치가 높은 유격수나 중견수, 포수 가치가 아직 WAR에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찬호에 대한 두산의 배팅은 상당히 스마트했다고 봐요. 반대로 지명타자인 강백호에게 보장 80억, 옵션 20억을 안긴 이 한화이글스의 오늘 오퍼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특히나 최근 4년의 성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장점은 확실합니다. 강백호 150km가 넘는 빠른 공도 장타로 연결할 수 있는 빠른 배트 스피드, 좌타자임에도 리그에서 가장 좌투수 공을 잘 때려내는 타자가 또 강백호예요. 삼진율이 20% 가까이 되는데 아주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뭐 자주 당한다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강백호는 볼넷율도 10% 정도가 돼요. 볼넷도 골라 출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관을 갖췄다. 일단 통산 80%에 육박하는 컨택률 역시 갖고 있습니다. 25시즌에는 순장 타율이 0.2까지 회복된 점, 이 점도 뭐 긍정적이고요. 반대로 뭐 리스키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수비 포지션, 제대로 된 수비 포지션이 없다. 통산 8시즌을 지금 소화하는 이 야수치고는 너무 수비 바보가 아니냐.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리스크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게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간과를 하고 선수를 평가하는데, 강백호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점은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코너 외야를 맡겼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을까? 지금도 좋은 외야 수비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화이글스가 새로운 폭탄을 안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은근히 크고 작은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강백호가 통산 8시즌을 치르는 동안 120경기도 못 뛴 시즌이 4시즌, 절반이나 되고요. 인저리 프론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그렇다고 썩 건강한 선수라고 보기도 어렵죠. 네. 한화이글스라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봄직한 26시즌이 됐습니다. 네, 문현빈이라는 로컬보이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뭐 진짜 지금 루머대로 요나단 페라자가 팀에 다시 합류하게 되면 이 친구는 또 스위치 히터죠. 2번 페라자 스위치 히터, 3번 좌타자 문현빈, 4번 우타자 노시환, 5번 좌타자 강백호, 6번 우타자 최은성. 상당히 2번부터 6번까지 짜임새 있는 이 중심 타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히 극대화될 거 아니냐. 돈은 뭐 회장님이 내주시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따다키마스 하면 되는 거고요. 회장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겠죠. 아이 부럽다. 배가 너무나 아프다. 그렇습니다. 자, 강백호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승택 기아의 연빵마님 한승택 이제 KT로 갔습니다. 네. 한평의 심장 우리 승택이가 수원으로 갔어요. 제가 최근 2시즌 동안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제3의 포수, 보통 이제 시즌 중에는 한평에서 어린 친구들 퓨처스 투수들의 공을 잘 받아줬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제3의 포수로서 보험용으로서 팀에 올라와서 또 우승 포수가 같이 됐던 그런 친구인데, 고생했습니다. 통산 11시즌을 뛰었고 한화이글스에서 루키 시즌을 보냈고, 그 다음에 군입대를 결정한 가운데 이제 이 보상선수로 이용규의 보상선수로 이제 2016년서부터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해서 22살 때였어요. 그때가 지금 이제 31살이 됐죠. 상당히 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KT로 KT 강백호가 한화이글스로 떠난 날 KT 위즈가 기아의 포수 한승택을 FA로 영입했습니다. 4년 맥스 이제 10억 원이고요.
계약금이 2억 원, 연봉충 6원에 옵션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처럼 뭐 80억, 100억이 나오는 그런 계약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소소한 계약이지만 사실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FA를 선언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서건창 같은 그런 입지적인 선수도 정말 커리어 내내 FA 한 번 하는 게 꿈이어갖고 재수, 삼수 해갖고 FA 신청하고 FA 계약 기아랑 겨우 했는데 한 시즌 만에 또 이제 방출당했죠. 임경도 마찬가지고요. 한승택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무시할 만한 선수는 절대 아니다. 1군에서 오랫동안 뭐 5년 이상 생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뭐 포수로서 그렇게 뭐 정말 능력 있는 포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구 선수를 시작을 해서 프로에 들어와서 10시즌을 넘게 지금 선수 생활을 했고 FA를 선언했다라는 거는 뭐 운이 좋았다라는 것도 있고 포지션 포수빨이라는 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대단하다. 축하하고요. 남 커리어도 잘해주길 바라고요. 내년 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승택이 30살 중반까지 일단 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KT에 가도 그럼 주전으로 뛰는 거냐? 글쎄요. 장성우가 일단 주전 포수 장성우도 FA 신분이에요. 뭐 KT랑 재계약을 할지 다른 팀으로 옮겨갈지 뭐 삼성 라이온즈 같은 팀도 지금 뭐 포수가 급하니까 뭐 여차하면 질러볼 수 있겠지만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장성우가 잔류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일단 KT의 세컨 포수는 조대현이었고 서드 포수는 강현우였어요. 뭐 두 선수 다 지금 팀 내 입지가 확실한 포수들은 아니고 경험으로는 한승택이 저 선수들을 일단 앞설 수 있다. KT도 보험용으로 내려가는 거로 봐야겠죠. 장성우가 팀을 떠날 경우에 조대현, 강현우로만으로는 한 시즌을 온전히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일단 한승택을 영입을 한 거고 이런 상태에서 보험을 확실히 들어놓은 상태에서 장성우와 포수 계약, FA 계약을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승택. 야, 이거 제가 보상 선수로 상당히 좀 투수를 뽑는다라면 1순위로 예상했던 재환유, 두산의 재환유가 오늘 이제 기사가 떴어요. 지금 마무리 캠프에 가서 훈련을 받던 중에 팔꿈치 내측 인대 부위 손상으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귀국을 미리 했고 보니까 수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측 인대 부위 손상이면 이건 토미존 수술이에요. 토미존 수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은 재활을 해야 되는 선수죠. 내년 시즌은 뛰는 게 어렵다라고 보면 일단 기아 타이거즈의 영입 리스트에서 재환유는 지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선수가 뭐 보상 선수 이야기를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결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쾌유하기를 바라고 재활을 잘 해서 이제 막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군 전역을 하고 나서. 근데 이런 안타까운 부상을 당했어요. 본인의 기량을 잘 회복하기를 바라야겠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